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억 이상의 자산가들만 살 수 있는 총 9개의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근데요,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2만 4천 개를 좀 사고 싶다고 했던 남미 쪽에 금채굴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CEO가 이것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사실 이 회사의 주가가 하늘로 뭐 코인처럼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그래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광 회사의 사장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그것도 24,800개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내러티브가 예전에는 금 쪽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이 이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 다음에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표가 사임을 했다. 아마도 비트코인을 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앞으로의 추측인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24,800개 사겠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물량도 없을 뿐더러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미국의 월가 자본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 뭐 소위 이제 근본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 저기 제3세계에서 산다고 하면 글쎄요 이걸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저희 개인적인 추측도 듭니다. NFT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였다. 이것은요, 사실 NFT 작년 9월, 10월, 11월 달만 해도 NFT is dead, 뭐 메타버스도 죽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뭐 언론을 뒤덮었었는데 지금은 NFT가 거래량도 가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플렉스하고 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돈 들어오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NFT의 가격과 거래량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그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주식을 지난달에 이어서 추가로 매각합니다. 대략적으로 2월 달만 JP 모건 주식 2천억 원을 팔았고요. 이번 그 3월 달에는 432억 원. 뭐 이거 합쳐보니까 2,400억이 넘는 엄청난 주식을 팔았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또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JP모건은 미국의 단연 1위 은행입니다. 거기에 은행장이 제이미 다이먼이죠. 이걸요, 자사주를 이번에 판 것이 생애 최초입니다. 자사주를 생애 최초로 팔았고, 그것도 대량으로 팔았고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기사 읽어보시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팔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워런 버펫이 뭐 현금을 223조를 쌓았다. 레이 달리오, 지금 레리 핑크 회장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엄청나다. 걱정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짐 로저스, 저커버그 베조스, 이게 이제 아마존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주식들을 작년부터 계속 팔고 있고요. 아니면 이미 다 현금화 시켜서 달러만 들고 바닥을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짐 로저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한번 something to think about,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얘네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순화시켜서 말해 보면요. 코인이 너무 이거 심하게 오른다 싶으면 일부 익절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은 어느 면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분이 한 번에 다 팔고 떠난다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꾸준히 팔고 있는 게 이들도 언제 올지, 뭐 경기 침체, 주식이 언제 폭락할지 알면은 이렇게 분할하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명한 그 크립토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4분기에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됐고 여러 가지 기대감, 미국의 대선 등등으로 이제 반감기까지 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정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이 조금 수개월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최고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상식적인 발언이거든요. 올해의 큰 조정이, 큰 낙폭이 큰 어떤 폭락이 나와준다면 이게 이제 몇 개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정말 사이클 피크는 내년에 올 수도 있고 올해 만약에 큰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폭주 기관차처럼 옛날 2017년처럼 연말에 피크를 찍을 수도 있다. 사실 이 결과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너무나 급격한 급등은 항상 그 뒤에 이제 조정과 횡보가 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조정 나오면 조금 우리 내년까지 길게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올해 말에 너무 솟구친다. 일부 익절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3월 30일자인데요.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지분 증명 토큰 투자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그 블랙락에서 뭐 이더리움 위에다가 그 토큰 자산 토큰화 펀드 이제 만들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뭘 출시했다? 지분 증명 토큰. 쉽게 말하면 이자 주는 코인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요, 사실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EC는 그 크라켄이나 저 바이낸스 US나 이전에 그 코인베이스까지도 지금 다 그 고소장을 날렸던 게 왜 그랬습니까? 미등록 증권, 더군다나 이자까지 줬다며 하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이 뭐 한다? 코인을 이자를 주는 코인들만 싹 묶어가지고 뭘 한다?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건 SEC를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순자산 최소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억 이상의 부자들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코인이 들어갈까요?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월가 어떤 전통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하기 위해서 뭔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거 본인이 밝혔던 내용이거든요. 결국 전통 금융에서 이 얘기는 이 그레이스케일에 이자 주는 펀드, 이게 POS 지분증명 펀드를 팔까요, 안 팔까요? 저는 팔 수 있는 개연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 주는 코인 펀드, 그레이스케일 한번 이걸 찾아보니까요. 의외입니다.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이거든요. 오스모시스가 무려 24%, 그 다음에 솔라나가 20%, 폴카닷이 14%, 나머지 기타로 43%. 오스모시스는 하여튼 좀 의외 같습니다. 근데 기타가 이제 43%라고 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전에 한번 기사를 뒤져봤습니다. 3월 5일자로 그레이스케일에서 크립토 스테이킹 ETF를 지금 구성 중이다. 아직 뭐 승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 펀드를 론칭하기 위한 그러니까 ETF 저는 일단 펀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코인이 뭐냐?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그, 지금 뭐, 비트코인만 현물 ETF 됐지만, 이더리움 되고, 나중에 뭐, 솔라나 ETF, 뭐, 아발란치 ETF 이거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온갖 파생 상품 ETF가 나올 것이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이자 주는 코인 ETF,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펀드의 이름이 그레이스케일 다이내믹 인컴 펀드입니다. 다이내믹한 인컴, 그 수입을 주겠다, 이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9개 코인은 뭐다? 그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여기서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 당사의 첫 번째로 적극 관리되는 펀드, 우리 이것은 GDIF는 당사 제품군의 중요한 확장이며
투자자가 단일 투자 수단의 편리함과 친숙함을 통해서 다중자산, 코인 여러 개의 한꺼번에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펀드 하나만 가입하면 주요 코인들의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뭐까지 준다? 이자 수익까지 한꺼번에 챙겨주겠다. 단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30억 이상의 부자들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GDIF는 지금 여기서 어떤 코인들을 언급했냐? 앱토스, 셀레스티아, 여기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 코스모스, 니어 프로토콜, 오스모시스, 폴카닷, 세이, 그리고 솔라나까지 총 9개의 코인으로 지금 이 펀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이자가요, 이더리움을 제외한다면 이제 그 솔라나가 한 7% 전후 되거든요. 최소 7%에서 대부분 이게 10%가 넘어가는 꽤 짭짤한 이자 수익률입니다. 이게 심지어 그 코스모스 애톰 같은 경우는 15%도 넘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그냥 수익률이 10%를 넘게 주는데 심지어 그 이자를 뭘로 줍니까? 코인으로 줍니다. 코인도 받고 그 이자도 코인으로 받는데 그 이자로 받은 코인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를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해외 거래소 뚫거나 스테이킹 맡기거나 복잡하거든요. 특히 뭐 오스모시스 이런 거 어디서 사는지 힘들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펀드 하나 가입하면 이 혜택을 다 주겠다.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 펀드를 판매를 한다고 해도 이걸 ETF로 전환을 시키려면 누구 승인이 필요합니까? SEC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SEC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부분 승소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겨버린 게 뭐였습니까? 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고 왜 현물은 차별해? 그래서 법원에서 그레이스케일 이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 뭐 그다음 피델리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뭘 신청했습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했죠. 이거 거절하면 그 고소 안 할까요? 저 장담합니다. 이거 뭐 승소를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국 승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인수에 대해서 얘기 중인 게 있다. 하지만 지금 말해줄 순 없다. 이거 누군가 기업 그레이스케일 이거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 제가 블루칩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우량 코인인데 뭐를 준다?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들을 다 묶어서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하는 기업. 제가 볼 때는 월가 어떤 전통 금융기관, 이게 블랙락일 수도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JP모건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레이스케일을요, 이렇게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기업인 게 대부분 2013년에 코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그때 시작한 데가 어디다? 그레이스케일이다.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의 크립토 헤지 펀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하실 필요는 이거죠. SEC를 이렇게 멍멍이 무시하는 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좀 다른데 고소장 당하고 코인베이스랑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짜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SEC가 이렇게 서슬퍼렇게 있는데 이자 주는 코인 펀드를 별도로 출시한다? 이거는 뒤에 뭐 누가 있지 않느냐?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두 번째, 그레이스케일 아까 말씀드렸죠. 완승을 거둬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킨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가는 거.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뭐 블랙락, 피델리티 수수료가 0.2%, 0.3%, 심지어 뭐 다른 어떤 회사들은 처음 6개월 이렇게 수수료 안 받습니다. 아예 그냥 수수료가 없는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수수료가 몇 프로다? 지금 1.5%예요. 이게 낮춘 게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돈이 지금 계속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특히 블랙락 피델리티로 아주 신나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누군가의 손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루칩 알트코인들, 이런 이제 코인들이 어디로 간다? 저는 또 블랙록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이 누구 손에 갈지는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3월 29일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9월만 돼도 10만 달러는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우리도 뭐 1억 3천 4천 정도 되겠죠. 반감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도 한 10개 정도는 더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다면 한 개가 어려우면 0.1개라도 더 사놓는 게 좋다. 뭐 장려를 하고 있고요. 3월 30일자입니다.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 역대 최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 호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뭐 반감기 전후로 해서 뭐 과거에 뭐 어쨌다더라, 뭐 이번에도 그렇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반감기는요, 중장기적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매우 큰 호재다. 단기적으로는 변동폭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6개월, 1년, 1년 반 지날수록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은요, 예전에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 금이나 은은 신의 돈이고 뭐 비트코인은 people's money, 사람들의 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돈은 맞는데요. 중산층이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이게 자산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비유가 전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해바라기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명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강남에 있는 땡땡 아파트죠. 무슨 얘기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본적인 그 이유는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한데 사람들의 수요가 이게 멈춰집니까? 너무나 그 공급이 적고요.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하늘로 솟구친다. 비트코인은 결국 일반인들은 감히 쳐다보기 힘든 초우량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걸 2014년도에 이전에 그 코빗의 전 창업자분이 그 책에다 적으셨던 게 있거든요. 0 아니면 이거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뭐 마이클 세일러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으로 갈 가능성은 뭐 거의 현저히 낮아졌고요. 그렇다면 무한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만 개로 찢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뭐 쉐어하우스처럼 10명이 나눠서 가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NFT로 나중에는 이게 가능해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게 됩니다. 초우량 자산인데 우리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적게는 뭐 1000분의 1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도 조금 쟁여놓을 필요가 그래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그 블루칩 코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냥 제 기준이죠. 블루칩 코인은 뭐냐? 대략 한 시가총액 기준 50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 혹은 각 섹터별 대장, 뭐 저기 게임으로 치면 이뮤터블 X고요. 뭐 디파이로 치면 뭐 에이브나 뭐 이런 그 각 섹터별로 대장주, 뭐 오라클의 대장주는 체인링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들을 제가 블루칩 뭐 우량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면요.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닙니다. 이게 뭐 올해 아닙니다. 한 내년, 내후년, 3년, 5년 갈수록 향후 ETF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좀 많이 쟁여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위험 대비한 보상이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 상폐가 되거나 뭐 갑자기 뭐 폭락을 하거나 뭐 테라로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뭐 CM이다, 나스닥이다, 벡트다, 뭐 여러 뭐 그 주요 은행들에서 팔고 있는 이런 자산들은 아무래도 뭐 상폐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 좀 낮겠죠. 대신에 뭐 ETF가 되고요. 섹터별 대장주라면 아마도 가격 상승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CME, 나스닥, 벡트, 그레이스케일, DBS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은행에서 코인 6개 팔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자산 토크나이시는 뭐 15차선 고속도로 이런 코인들을 제가 블루칩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무슨 코인인지는 뭐 과거에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보다 이 블루칩 코인들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100이 바깥에 보시면 뭐 밈코인, 인공지능, 게임코인 이런 코인들은 제가 이제 뭐 좀 소액씩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블루칩 코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고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블루칩이요. 이 기관들이 채택을 이미 받았고 아니면 또 이제 받을 예정인 코인들, 뭐 도지코인도 포함입니다. 시바 이누도 벡터에서 이미 집어넣었거든요. 대장주 코인들, ETF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금 당장은 또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쏠림은 이제 우량주에 우량 자산에 선호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과거를 보시면 근데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수익률도 어, 높았던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과 수익률이 좀 반비례했었거든요. 수익률이라 적고 가로 열고 닫고 위험입니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소위 말하는 조금 잡코인들, 시총이 작았던 코인들,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사실 더 낮았죠. 이게 어느 정도 유효한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라지캡, 블루칩 코인들의 수익률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운 코인들은 뭐 상패랄지 이제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블루칩 ETF에 들어가는 이런 코인들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만 ETF가 됐지만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개별 코인 ETF도 나오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묶음 ETF입니다. 탑 20 코인들만 묶어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자 주는 코인만 묶어서 디파이 코인들만 묶어서 아니면 또 뭐 게임에 잘 나가는 코인만 묶어서 이렇게 팔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식으로 비유를 하면 S&P 500 지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우량 회사 500개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이 지수를 그냥 사주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나중에 코인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다. 부동산도 생각해 보시면 서울 아파트, 경기 수도권 아파트로 이 전국의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 어떻게 하면 더 한번 쌀 때 사볼까? 사실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코인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이제 그 블루칩 코인 이런 것들을 왜 많이 샀냐 말씀드렸죠. 위험 대비 보상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향후 수익률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 이런 이제 블루칩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요, 이제 진짜 이유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다음 하락장이 됐을 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지만 다음에 이것을 더 많이 사기 위함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소위 이제 뭐 트위터 상의 뭐 유명 인플루언서, 코인 투자자 고인물들 오래되신 분들은요. 되게 알트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 나중에 오르면 팔아서 뭐 산다? 비트코인 특히 많이 쟁여놓기 위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선택의 연속이죠. 어려운 선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대로 많다면 고민합니까?
그냥 그때마다 사면 되겠죠. 근데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가장 훌륭한 자산임에도 블루칩의 비중을 조금 저 같은 경우에 늘렸다. 단, 이제 상승장, 이게 이제 연말이 될지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90%, 95% 현금화를 저는 했다가 바로 비트코인 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상승할 때는 다 같이 이제 이성을 잃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나라까지 갈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사이클을 한 3번 정도 겪다 보니 세상에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죠. 최소 1년 이상 대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장, 뭐 제가 바닥은 못 잡겠지만 또 한 번 분할 매수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더 쟁여놓을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 개인적인 뭐 계획이겠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될 수 없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소신과 본인의 주관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루칩, 뭐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니어, 알고랜드 이런 것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익률이 더 높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 투자의 성적은 아마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찬성론자, 반대론자, 내 의견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이 의견은요, 일단 다 들어보실 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유시민 작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랑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의견보다 로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좀 그 코인 땡땡 코인 투자했다가 엄청난 그 마이너스 수익률 경험하면요. 객관적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그 생각, 논리를 체크해 보자. 이게 도움이 저는 됐습니다. 괜찮은 건 흡수하시면 되고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폐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나만의 신념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기만의 신념으로 꼭 1년에서 2년, 솔직히 이제 머지 않았죠. 이제 곧 있으면 큰 상승장 제가 볼 때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